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주입을 받았던 너는 독립적이어야 되고 자족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환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안녕하세요. 어필의 쩡입니다. 오늘은 수나우라 테일러의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인터넷 서점 보면 이제 추천 도서에 계속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침 찐이랑 같이 읽었던 그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으면서 이 수나우라 테일러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진짜 읽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우리 그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었어요. 이 수나우라 테일러는 선천성 관절 구분증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고, 장애운동과 또 동물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가님입니다. 네, 수나우라 테일러는 장애인이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이제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비건으로 살면서 동물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오히려 장애인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는 성인이 된 이후에 관심을 많이 이제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이면서 이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기저에 깔린 생각들,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과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이후로는 에이블리즘, 비장애 중심주의라는 것과 종차별주의가 굉장히 거기에 입각해서 세워진 체계가 있고 취약한 존재들을 착취하는 그 시스템이 동일하게 이 사회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에이블리즘과 종차별주의에 근거한 사회에서는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능력 있고 자립할 수 있고 자족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그런 게 사실은 환상이고 우리는 서로서로 영향을 깊이 주고받고 있는 상호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또 돌봄을 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책의 맨 뒤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 지점에 가기까지 작가가 굉장히 많은 쉽지 않은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장애란 무엇인가? 동물이란 무엇인가? 얼핏 들으면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대답들, 왜냐하면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틀을 깨는 그런 대답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사실은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렇게 작가가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생각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 생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면 동물 옹호 운동에서 비장애 중심주의, 에이블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헤치는 부분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인지 능력에 대해서 비장애 중심주의적 전제들을 하면서 그걸 구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정신적 역량을 특정한 인간의 역량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유아나 치매 환자 아니면 지적 장애인 등의 극한의 경우와 이제 동물의 이제 그 능력을 비교해서 그런 사람들이 갖는 도덕적 지위를 비인간 동물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식의 비교는 다양한 주장들을 일부 고정관념으로 환원해서 그들의 차이점, 그 그룹으로 묶인 사람들의 차이점을 뭉개버리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동물이나 또 이제 우리 사람에게 모두 문제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과 무관하게 장애인들의 삶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장애인들이 기본적 권리와 보호를 쟁취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접근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철학적 착취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성 자체가 아니라 이성의 감정, 감각, 그리고 의식하고 존재하는 다른 방식들과 분리된 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격상되는 것에 대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접근이 결국 가부장제나 제국주의, 인종주의, 계급주의, 비장애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역사에서 비롯되며 억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자가 이렇게 근본적인 분석을 하게 된 것은 드러나는 현상들, 장애운동과 동물권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목격하고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였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장애운동이나 동물권 그 갈등을 잘 몰랐는데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물권 단체에서 우유의 해악성을 홍보를 하는 중에 우유를 마시면 ADHD가 됩니다 라고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장애인 단체에서 약을 개발하기 위해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그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이제 둘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고 서로를 증오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나우라 테일러는 여러 가지 비장애인 인간의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던 그런 무사한 세계에 대해서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도록 초대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초대를 했다. 특히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서는 장애인도 동물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을 받고 가치가 있고 서로를 착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장애인과 동물들이 함께 부숴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질문들이 들었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던 무사한 세계가 굉장히 구멍이 나고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혼란스럽다가도 마지막에는 사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주입을 받았던 너는 독립적이어야 되고 자족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환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약자들끼리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것이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어판은 굉장히 좋은 게 홍은전 선생님이 추천의 글을 써주셨어요. 사실 그거만 읽어도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전체를 못 읽겠으면은 그 앞부분이라도 읽어도 사실은 내용이 다 파악이 되고 그 글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홍은정 선생님 글 중에서 이제 줄리앙도 리뷰를 했던 그 책에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비장애인 옆에 서서 세계를 바라보자 중력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은 경쟁하는 세계에서 연대하는 세계로 적응하는 세계에서 저항하는 세계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기를 통해서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삶이 경쟁적이고 읽기조차도 경쟁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위로 가기 위해 읽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읽는 행위를 하는데 어떤 읽기는 연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책을 읽고 제 자리가 어디였는지 사실은 철저히 비장애인이고 또 동물을 착취하며 살아온 인간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꼭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기쁜 해방의 경험인 보지 못했던 존재들을 보게 되고 또 던지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지면서 장애인과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더 멋진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당장 박차고 떠나지는 못하더라도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마음, 연대로서의 읽기를 경험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